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온달장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꼭 따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거의 뭐 1년 가까이 됐네요. 뒤돌아보면 뭐 저도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그 직종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주변 사람들 추천, 또 특히 아는 선배가 요양보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했는데, 1년 지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이 자격증만큼은 잘 땄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유튜브에 여러 이제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또는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본인은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크게 탐탁치 않은데 어머니가 이제 꼭 해라.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제 경험상 비춰보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따두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답을 해줬는데, 오늘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그야말로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시험이에요. 국가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시험인데요. 자, 이런 시험을 불과 2달 가까이 만에 딸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자격증을 따서 바로 뭐 활용을 한다든지 큰 돈을 번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40, 50대 어느 정도 활동이 왕성한 분들도 그렇겠지만, 또 60대가 넘어서 나름대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한테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꼭 따두는 것이 좋다. 제가 유튜브마다 한 번씩 이제 제 선배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삼성에서 나름대로 임원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도 요양원을 6개월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6개월 이제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다가 최근에 이제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재가센터에 가서 이제 재가 일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냐라고 하니까 남자 어르신인데 돈이 많은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가서 말벗도 대드리고 또 책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제 선배 나이가 지금 현재 60대 중반이니까 이 나이에 이렇게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소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여러 용도로 쓸모가 있으니까 반드시 따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2달 가까이 되는 짧은 시간 내에 국가 고시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따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다들 이야기를 하죠. 지금 돈도 얼마 안 되고 일은 힘들고 도대체 뭐 이 요양보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또 다른 한 면을 보는 게요,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노인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앞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떤 그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가 됐으니까 뭐 얼마 안 됐죠, 연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적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복지 혜택이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급여 자체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걸 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후내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처우 개선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따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은요,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참 그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말년을 살아가는 건지, 요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재가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제일처럼 이렇게 꼼꼼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돈을 주고도 뭡니까? 이거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 일들을 공부를 하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경험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 그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의 모습들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내가 요양원에 간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돼? 등등 여러 가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 특히 요양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생소한 분야였는데 지난 시간 동안 투자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아깝지는 않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미래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의 투자다. 또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증,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표하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당장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만큼 따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미래에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의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만큼은 꼭 따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